Just let me take you there. We got to take it there. 라세티 그 두 번째 유혹. Absolute style. Lassetti Premier Blue and Black. 회사지. 회사 집 불쌍하기도 하고 정말 바꿔주고 싶어요. 남편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면요. 사주고 싶은데. 여보 CJ 쇼핑. 어느 각도에서도 완벽한 각이 나온다. 입체 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엠프라니 담비 팩트. 이에로 피부 메마르니 드라이 촉촉 미에로 뷰티 앤 감정 메마르니 드라이 촉촉 미에로 뷰티 앤 사모님, 왜 비싼 국제 전화 쓰세요? 스타일은 수시로 바꾸시면서 0070으로 바꾸세요. 국제전화도 SK 00700.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여름에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나눔은 참 쉽습니다. 레모나처럼. 좋아하는 색? 난 블랙 난 레드. 전 블랙 주세요. 레드야 레드 우린 블랙이야 빨간 난 두다. Black, red. Moto V10. 헬로 모토 11번가 뉴스. 똑딱하는 이 순간 수천만 개의 제품들이 습관적으로 구매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사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11번가 최저가 110% 보상제. 11번가. 갓 로스팅한 원두의 맛과 향을 그대로 잡았다. 이게 바로 아이스빈. 아이스빈으로 완벽해진 테이스터스 초이스 아이스 믹스. 테이스터스 초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사저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30m 아래 절벽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마지막 산행에 나서기 30분 전 컴퓨터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만 남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경호원 한 명만 대동한 채 산에 올랐다가 갑자기 몸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머리 등 온몸을 크게 다쳐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 소식을 전해들은 부인 권양숙 여사는 한때 실신했습니다. 시신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빈소가 마련된 봉화마을로 옮겨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해온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도의 뜻을 밝힌 검찰은 수사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와 전직 대통령, 삼부 요인, 종교계 지도자들도 일제히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하루입니다. 특집 뉴스데스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으로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김해 봉화마을 사저 뒷산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5시 45분 경호관 한 명과 함께 사저를 나와 뒷산인 봉화산에 올랐습니다. 등산을 하던 노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40분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갑자기 30m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함께 있던 경호관 등에 의해 즉시 근처 진영읍에 있는 세영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위급해 8시 13분쯤 다시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착 당시 의식은 없었으며 자발호흡 역시 없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상 박동이 없는 상태였으며 두정 부위 11cm 정도의 열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1시간 넘게 계속됐지만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서거했습니다. 예,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병원 측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머리 부분의 외상이며 늑골과 척추, 발목 등 몸 여러 부분도 골절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집을 나서기 전 컴퓨터에 가족 앞으로 짤막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가 정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으로 간 지 1년 3개월, 향년 63세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짤막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심경을 드러냈고 화장해달라는 부탁도 담겼습니다. 강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절을 나서기 25분 전인 오전 5시 21분 자신의 컴퓨터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는 컴퓨터 화면에 한글 파일로 떠 있었으며 전체 분량이 14줄가량의 짧은 글이지만 현재 처지에 대한 생각과 당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서의 제목은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다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고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 없고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며 암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고 힘겨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라고 깊은 고뇌 끝에 나온 듯한 말도 남겼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원망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운명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화장하라는 부탁과 함께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생각이다라는 말로 갑작스런 결심이 아니라는 생각을 밝히며 유서를 끝맺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뒷산에 올랐습니다. 추락하기 직전에는 경호원에게 담배 한 대 달라면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엄지인 기자입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 5시 20분쯤 즐겨 쓰던 컴퓨터에 마지막 글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절을 나섰습니다. 집 밖을 나선 노 전 대통령은 묵묵히 혼자서 사저 뒤편 봉화산을 올랐습니다. 사절을 내려다보고 있는 부엉이 바위까지 40도의 가파른 경사를 오른 노 전 대통령의 뒤에는 멀찍이 경호관 한 명만이 뒤따랐습니다. 깎아지른 바위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경호관을 향해 담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가져올까요라고 답한 경호관을 향해 가지러 갈 필요는 없다고 한 노 전 대통령은 이어 30m 아래 바위 아래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지나가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결국 뛰어내리는 길을 택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때가 6시 40분쯤 봉화마을 주민들이 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영욕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한 곳은 봉화마을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뒷산의 정상 부근이었습니다. 그것도 커다란 바위 위를 택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한 봉화산 부엉이 바위 정상 부근입니다. 깎아지를 듯 경사가 심해 현장 감식 중인 과학수사팀도 바위 부근에서 조심스레 돌아 내려갑니다. 등산로 입구에선 높이가 30여 미터, 사저에선 직선 거리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선 대통령 사저는 물론 봉화마을 전체가 훤히 내다보입니다. 산 안쪽에서 접근하면 곳곳에 거대한 바위가 불룩 솟아있고 풀과 나무가 드문드문 있는 곳입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올라가면 계단을 따라 평탄한 길이 나오다 안전봉이 설치된 길을 지나게 됩니다. 사저에서 부엉이 바위까지는 보통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로 노 전 대통령은 산책이나 등산을 위해 이 부근을 자주 다녔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이나 관광객들도 바위 정상까지는 잘 다니지 않아서 바위 근처엔 따로 등산로나 산책로가 뚜렷하게 나 있지 않는 곳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저기 사람들이 지나가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몸을 던졌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은 고향인 봉화마을로 운구됐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신은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구는 조금 전인 오후 6시 28분에 이곳 봉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천으로 둘러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구는 측근인 이병환 전 비서실장과 백원우 의원 등이 앞장서 들었습니다. 또 아들인 건호 씨와 딸인 정연 씨도 울먹이며 마을로 들어왔지만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충격 때문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고 일부는 오열하며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운구 차량이 도착하기 앞서 20분쯤 민주당 지도부 등이 탄 차량이 먼저 봉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이들을 향해 노사모 회원 등은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울먹이며 항의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은 마을회관에 마련된 빈소에 안치됐으며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모와 자원봉사자들은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단 채 장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빈소 앞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현재 분향소에는 향을 피우거나 헌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으며 분향소는 밤새도록 이런 풍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해 봉화마을에서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물론 권양숙 여사일 겁니다. 남편의 주검을 확인하고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시신을 확인한 권양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이후 휠체어를 타고 병동 11층 VIP 입원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던 권 여사는 일부 유족들과 정치인들이 병실을 찾아왔지만 계속된 울먹임 속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층 병동은 엘리베이터 단계부터 삼엄한 경호 속에 출입이 통제됐고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권 여사는 오후 4시쯤 운구차 일행에 앞서 가족들과 함께 봉화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의 수행비서는 권 여사는 물론 유족들에 대한 어떠한 상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백승환 부산대병원장은 권 여사가 병원에 올 때부터 탈진 상태였으며 식사를 전혀 못했다고 말하고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커 상당 기간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권 여사는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직전에도 모두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울먹였고 이 때문에 현관을 나서던 노 전 대통령은 다시 거실로 들어가 권 여사를 위로했던 바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는 오늘 오후 5시 5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동생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석방해달라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댔다는 것입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건평 씨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새벽에 일어나 유서를 쓰고 산에 올랐습니다. 유서 작성에서 추락까지 1시간 남짓한 행적을 고은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 사저에서 유서를 남긴 시간은 오전 5시 21분. 잠시 심경을 정리한 뒤 노 전 대통령은 5시 45분 경호관 1명과 함께 사저 뒷산인 봉화산으로 떠납니다. 봉화산 7분 능선에 있는 부엉이 바위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40분 경호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뒤 30m 아래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6시 40분쯤에 봉화산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노 전 대통령은 20분이 지난 오전 7시 근처 세영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0분가량 심폐소생술이 시행됐지만 노 전 대통령은 의식을 찾지 못했고 7시 35분 다시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8시 13분 노 전 대통령은 부산대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9시 반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중단했고 노 전 대통령은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 추모객들이 뒤따르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은 부산대병원을 출발해 그의 고향 봉하마을로 떠났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애통하고 비통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길었던 오늘 하루 이곳 청와대 분위기를 한 관계자는 충격과 침통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7시 20분쯤 김인종 경호처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고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의료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으로 믿기 어렵다,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도 당초 예정됐던 EU,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은 외교 의전상 일정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웠고 이어진 오찬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건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예정됐던 외부 콘서트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현재 본관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참모들의 상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단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태 수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주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아침 사고 소식이 첫 보고된 뒤 관련 수석 비서관과 직원들이 긴급 호출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EU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연 데 이어 정상회담 직후에도 또다시 회의를 소집해 장례 절차 등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애도의 뜻을 표한 뒤 곧바로 조문을 하기 위해 명영규 정무수석과 함께 봉하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오늘 저녁 봉하마을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경호처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산에 올랐던 경호관과 봉하마을 경호팀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 전략 회의를 화요일 이후로 미루는 등 일단 모든 일정을 노 전 대통령 서거 사태 대응에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그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오늘 검정색 근조 리본이 개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큰 것으로 보고 정치권은 물론 일반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서거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부 장관은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 사망 경위를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검찰은 충격 속에 망연자실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한 간부 전원이 4시간 가까이 회의를 계속하며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의 수사 때문이라는 역풍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간부들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예우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법 처리에 이번 수사에 성패를 걸었던 검찰로서는 과잉 수사 논란과 문책론 등으로 인해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검찰은 내일도 전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기로 하고 노건평 씨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18일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 이번에는 수사본부 연결해 봅니다. 김해 서부경찰서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장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김해서부경찰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수사본부가 마련됐습니다. 수사단은 이훈욱 경남경찰청장을 포함해 모두 9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사요원 대부분은 봉하마을 사고 현장과 병원 등에 나가 있어 수사본부는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앞서 이훈욱 경남경찰청장은 공식 브리핑을 갖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유서를 작성한 지 10분 정도 지나 이모 경호 과장과 함께 사절을 나섰고 30m 낭떠러지로 뛰어내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로는 노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인은 두부에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서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이자 경호 책임자인 이 경호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유서를 작성한 컴퓨터가 노 전 대통령 전용인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사고 발생 직후 나머지 경호원과 비서관이 달려온 시각은 물론 20분 만에 경호 차량을 이용해 진영 세영 병원으로 옮겨진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봉화마을에서 장례식이 열릴 것에 대비해 경력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덕수궁 대안문 앞에 만든 임시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제재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덕수궁 대안문 앞.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임시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한 천막을 경찰이 강제로 뺏으면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은 일단 탁자 위에 영정사진을 둔 임시분향소 설치 자체는 막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모객들이 계속 모여들자 경찰은 전경버스와 경찰병력을 동원해 아예 덕수궁 주변을 에워싸고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에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서울시청 앞 주변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뜻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분향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고 이러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공권력 남용을 넘어서 너무 좀 심하잖아요. 좀. 추모 행렬은 점차 불어나고 있어 시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장례 방법과 절차를 유가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장례와 관련된 준비와 지원을 해나가기로 하고 오늘 한승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에 관한 구체적인 의전 절차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유족들이 경황이 없는 만큼 일단은 국민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장이 된다면 최장 7일 동안 장례가 치러지고 장례 당일 모든 공공기관엔 조기가 개양됩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 5일 동안 국민장이 치러졌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가장 격이 높은 국장의 경우 현직에서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한데 9일 동안 장례가 치러진 뒤 서울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유서에 화장해 달라, 사저 주변에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달라는 뜻을 남겼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가족장을 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 유족들 희망대로 가족장이 치러졌습니다. 가족장이 치러질 경우 정부는 인력 등의 편의만 제공하게 되고 부의금 성격의 장례 보조금 일정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국민장으로 치러질 경우 서울 현충원엔 자리가 없어 노 전 대통령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오늘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르면 수사 중인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아온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에 대한 수사도 자동 종결됩니다. 권 여사와 아들, 딸은 참고인이었을 뿐 사건의 피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택 구입 비용을 조사하기 위한 권 여사 재소환 조사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검찰은 오늘로 예정했던 천신일 세중남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받은 정관계와 법조계,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소환 일정도 늦춰졌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개 외출은 지난달 검찰 소환 조사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백승규 기자가 마지막 외출을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8시 정각,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감이 교차하는 착잡한 표정으로 검찰에 불려나가는 소회를 짧게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어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싣고 5시간 20분 만에 수사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특별조사실에 들어가기 직전 대검 중수부장과 녹차 한 잔을 놓고 짧은 면담을 가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는 알듯 모를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대검찰청을 나선 노 전 대통령은 피곤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평생 마지막이 된 공식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받았어. 새벽 6시 다시 봉화마을. 노 전 대통령은 미리 나와 있던 고향 주민들에게 말없이 눈인사를 건네고 사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파란만장한 63년 인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백순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방위에 걸친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온 가족과 친구를 조사하며 석 달 동안 이어진 수사는 마무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김현국 기자입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건 3월 말이었습니다. 조카 사위 연철호 씨가 500만 달러, 오랜 친구인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4월 11일 아들 노건호 씨가 귀국했습니다. 열흘 사이 노건호 씨가 5차례, 부인 권양숙 씨가 1차례 검찰에 소환됐고 정상문 전 비서관은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600만 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면서 이 돈은 포괄적 뇌물이라고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4월 22일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절필을 선언한 직후 노 전 대통령 부부가 회갑 선물로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보도가 돼 유감이라며 이른바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건 번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주 비열하고 치사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4월 30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검찰청으로 소환했습니다. 12시간의 조사가 끝나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 신문을 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조사받는 태도가 실망스럽더라, 전직 대통령답지 않았다는 말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검찰이 구속 여부를 놓고 결정을 미루는 사이 권양숙 여사의 40만 달러 추가 수수, 딸 노정연 씨의 미국 고급 주택 구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됐습니다. 수사 착수 석 달 만인 다음 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인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오열했습니다. 현 정권을 향한 분노도 터져나왔습니다. 정승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부산대 병원으로 황망하게 내려온 친노 인사들과 지인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좌희정으로 불렸던 측근 중의 측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 정권과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몰아붙여 시정 잡배로 만든 결과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원하시는 결과가 이겁니까? 대한민국 검찰,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겁니까? 옳다! 조중동,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겁니까? 한없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도 이명박 정부가 너무 잔인하다고 비난했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방북했다 돌아오면서 비보를 접했던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말문을 닫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께서 서가셨는데 한 말씀만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냐면서 교도소 안에서 서럽게 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의원, 이강철 전 수석 등 측근 중 상당수가 수감 상태여서 평생의 정치적 동지였던 노 전 대통령의 조문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정치적 동지들과 노3호 회원들이 속속 봉하마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 정권과 일부 언론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정영민 기자입니다. 봉하마을에는 노3호 회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노3호 자원봉사센터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회원들과 관광객들이 노 전 대통령이 나오는 영상물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거나 울기도 했습니다.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예우를 좀 못해드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노3호 회원들은 특히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막으며 언론이 노 전 대통령을 죽였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언론이 검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격양된 반응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은 추모 게시판이 문을 열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접속하는 바람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추모 게시판 대신 자유 게시판을 통해 추모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괴로운 심경을 공개적으로 토로해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노 전 대통령이 보인 고민의 흔적을 박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정치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쌓아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실패의 기록뿐이라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 칼날이 다가오는 걸 느끼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서민과 약자를 위해 던졌던 자신의 정치 역정이 모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깊은 걱정이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4월 초 노 전 대통령 자신이 10억 원을 받았다는 말이 검찰에서 흘러나오자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비난받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며 정면 대응의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광재, 서가번, 안희정, 정상문 씨 등 측근들이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면서 나의 수종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무 대책도 세워줄 수가 없었다.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았다며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검찰 소환 일주일쯤 전엔 저의 집은 감옥이라며 갇혀 지내는 고통을 호소했고 급기야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자격을 상실했다고 자책하면서 저를 버리셔야 한다고 체념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를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다는 노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떠안고 갔습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심적 고통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권양숙 여사의 소환과 아들, 딸에 대한 조사 등 검찰 수사가 가족들까지 압박해 들어오자 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을 방문했던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이 겉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컴퓨터에 남긴 유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양산 부산대병원 측에 입원 여부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측도 노 전 대통령의 입원에 대비해 VIP실을 단장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한데 올 수 있는 데에서 올 수 있겠지 내가. 그다음 연락 없었어요. 아마 헤비 안 하고 본인 생각이었나 봐. 살아서 입원하려 했던 노 전 대통령은 유서의 한 부분처럼 운명이 되어 싸늘한 시신으로 양산 부산대병원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임한영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대통령까지도 했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46년 경남 김해에서 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려서 두뇌가 명석해 학업 성적이 뛰어났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부산 상고를 졸업했고 30이라는 나이에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81년 불임 사건 변론을 시작으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노 전 대통령은 87년 최루탄으로 사망한 대우조선 이석규 씨의 사인을 조사하다 구속되기도 합니다. 이어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뒤 50 청문회를 통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직 본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91년 3당 합당에 반대해 탈당한 뒤 세 차례나 내리 낙선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2002년 대선에서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극적으로 승리해 16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진정한 보통 사람들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임기 내내 정치 개혁과 언론 개혁,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이라크전 파병, 한미 FTA 추진 등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은 물론 지지 세력의 반발에 직면해 심한 레임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소박한 꿈을 폈지만 본인과 가족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검찰에 출두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국 사회 비주류 출신으로 한때 개혁의 희망이기도 했던 노 전 대통령은 결국 비리 의혹의 소용돌이 속에서 63살의 굴곡 많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침없는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뜨거운 지지, 때로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세욱 기자입니다.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감성적인 화법.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유의 솔직함은 대중들의 마음을 파고들기도 했지만 거센 찬반 논란이 뒤따르곤 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그건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승부수를 던질 때는 세간의 예측을 불허했고 대통령이 이렇게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은 국정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 면접 그 정도 가지고는 억해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비판은 늘 혹독한 직격탄이었습니다. 물론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민자 투자하겠습니까? 혹시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만 임기가 마무리될 무렵엔 언어와 태도에서 품위를 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좀 준비가 부실했던 것 같아 이 점을 인정을 하지요. 검찰 조사 앞에선 여느 정치인과 같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MBC 뉴스 이세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검찰 수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 외에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우선 검찰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서에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심경을 밝혔듯 검찰 수사의 압박은 견디기 힘든 강도였음을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이면엔 씻을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낙담, 억울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정치인 노무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도덕성에 대한 상처. 도덕적인 차별성으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정작 자신이 부패한 술의 혐의자로 몰리면서 마지막 정치적 버팀목이 허물어진 상황은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자존심 강했던 노 전 대통령은 치명적인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부인 권양숙 여사뿐만 아니라 아들 건호 씨와 딸 정연 씨에게로까지 뻗치고 참모와 후원자들까지 확대되자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모든 허물을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극단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끝까지 법적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몰고 가는 여론몰이식 수사 방식에 자신의 몸을 던져 저항했다는 겁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자살이라는 초유의 사태, 그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부산대 병원에 안치돼 있던 시신은 오늘 저녁 봉하마을로 운구됐습니다. 운구 과정을 현원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후 5시 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이 양산 부산대병원 영안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주색 천으로 덮인 관을 이병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희정 최고위원 등 측근들이 운구 차량으로 옮깁니다. 5시 40분 운구 차량이 부산대병원을 출발했습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앞뒤로 운구 차량을 호위하고 측근들을 태운 병원 버스가 그 뒤를 따릅니다. 시민과 지지자 2천여 명이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운구 차량을 배웅했고 상당수 시민들은 연신 눈물을 훔치며 슬픔을 참지 못합니다. 병원을 떠난 지 50여 분 만에 운구 차량은 봉하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고 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시민들은 주저앉으면서 애통함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은 측근들의 손에 들려 빈소가 마련된 자택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봉화산에 오르기 위해 오늘 새벽 집을 나선 지 12시간 40여 분 만이었습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날아든 비보에 시민들은 충격 속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재영 기자, 시민들 표정 어떻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시민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경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유서까지 발견됐지만 아직까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또 사망 소식이 처음에 안 접해져 있어서 그냥 많이 다쳤는가, 그래도 빨리 괜찮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설마 하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오늘 새벽 노 전 대통령이 산 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뉴스를 응시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 2009년도 5월 23일에 있는 한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비통하고 그냥 슬픈 뿐이었어요.
퇴임한 지 1년 만에 본인과 가족, 측근 가릴 것 없이 검찰 수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이 안 됐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는 등 2달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정치 보복, 물론 깨끗한 정치에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이 좀 너무 심하다. 인권 변호사에서 청문회 스타를 거쳐 대통령이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기에 오늘 서거 소식은 더 큰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에서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온 국민은 충격과 침통한 분위기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놓고 진보와 보수 사이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됐습니다. 보도에 김준석 기자입니다. 주말 아침 전해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혹과 슬픔 속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서울 지하철 강남역 근처에 분향소를 만들어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아직 잘 믿기지 않아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까지 이웃으로 함께 살았던 주민들도 비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좀 아팠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정들고 저기 해가지고 그랬는데 돌아가시다 말을 듣고는 그냥 속이 안 좋았어요. 시민단체들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 서거 소식에 애도의 뜻을 밝혔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고인께서 그동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치개혁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어떤 과거의 공로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충격과 그리고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모의 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검찰 수사가 이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은 특히나 비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노 전 대통령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적 고향 부산은 추모 분위기로 휩싸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교인 부산 상고 동문들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깊은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는데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잃은 것 같습니다. 부산 상고 동창회 사무실에는 고인의 명복을 기리는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분향소를 마련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서거를 애도하면서 그분이 남기신 큰 뜻을 보다 더 받들어 모시고자 합니다. 부산은 종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중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지만 퇴임 후에는 구속과 검찰 수사 같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양효경 기자입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로 옥살이를 하게 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우리 헌정사에서 신구 정권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민주화 동지였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관계는 더 불편했습니다. 현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립과 갈등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해 촛불이 잦아들면서 고개를 든 쇠고기 협상 책임론. 곧이어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충돌이 본격화됩니다.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 기록물이 불법 유출돼서 사적으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국가 기록물 불법 반출 사건으로
국가기록원 측이 저희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은폐 의혹에 이어 부자 세법으로 불렸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완화되고 대북 정책이 포용에서 강경으로 전환되는 등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뒤집어지거나 무산된 것도 갈등의 골을 깊게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히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현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측의 대립은 극으로 치달았고 오늘 헌정사상 초유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 민주당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왜 비극적인 최후를 선택했는지 국민과 역사는 잘 알고 있을 거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민주당은 갑작스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당분간 당의 공식, 비공식 일정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지도부 전원이 오늘 오후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출발했고 노 전 대통령의 빈소가 차려진 봉하마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정세균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파장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정세균 대표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최고위원들은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앞두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 왜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를 맞게 했는지 국민과 역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 현 정권의 무리한 검찰 수사가 불행을 불러왔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과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해외 출장 중인 당 소속 의원들을 조기 귀국시키고 전국 시도 당사에는 분향소를 설치해서 국민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충격과 비통에 빠졌습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최고위원들은 묵념을 통해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 비보를 접한 우리들은 모두 충격에 쌓여 있고 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조문을 위해 현지를 찾았습니다. 호주를 방문 중이던 박기태 한나라당 대표는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내일 오후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한 자유선진당은 애도와 함께 대립과 분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서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솔직히 나라의 앞날이 매우 걱정됩니다. 친박연대는 국민과 함께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믿기지 않는 비극을 불러온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을 거라며 검찰 수사를 겨냥했습니다. 진보신당은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킨 주역이라고 평가하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용입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며 슬퍼했습니다. 최영문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택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보고받은 뒤 진통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계속되는 검찰 수사로 인한 압박과 긴장감에 온 가족들이 힘겨웠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도 슬프다. 큰 충격이다. 평생 민주화 동지를 잃었다. 민주정권 10년을 같이 해온 사람으로서 내 몸의 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 전 대통령을 정치인의 길로 이끌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어두운 표정으로 매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기수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지난 88년 50 청문회 당시 노무현 초선 의원과 맞부딪혔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비서관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와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도 서고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호 국회의장도 성명을 내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최영문입니다. 해외 언론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충격 속의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외국 정상들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허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시시각각 전하면서 20여 분간 한국 특파원을 연결해 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And we begin in South Korea, where the country is mourning the former president No Moo-gwin. He apparently jumped to his death and left a suicide note, according to a family lawyer. CNN은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반면 검찰은 혐의가 뚜렷하다며 반박해왔다고 자세한 배경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NHK와 후지TV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일제히 정규 뉴스의 머릿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아소다로 총리와 캄보디아 훈센 총리 등 해외 정상들도 애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話をした相手でもありますので、心よりの哀悼を表すると同時に個人のご冥福を祈りたいと存じます。 중국 관영 CCTV는 이례적으로 이번 기사를 15분가량의 톱뉴스로 내보내며 투신 경위와 정치적 배경, 인생 역정을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卢武铉在遗书当中写道，那段时间实在是太累了，也让很多人受累了，我连书也看不进去。 로이터와 AP 등 해외 통신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의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랍권 영어 방송 알자지라는 노 전 대통령이 남북 화해를 위해 싸운 전사였다며 청렴하던 그가 퇴임 후 뇌물 스캔들에 휘말려 비운의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은입니다. 전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려고 노력해요. 기미한 점도 그냥 넘길 순 없죠. 이건 끈질긴 기미 작티. 피부 속부터 깨끗해지니까. SK2 화이트닝 덤 데피니션. 생각을 바꾸면 피부가 깨끗해져요. 당신의 관점을, 세상을, DSLR에 대한 생각을 돌리다. 니콘이기에 니콘 리얼리티. 나의 빛은 공기보다 가볍고 우주보다 완벽하다. Misha Signature Radiance Two-Way Packed. Misha. 새로운 걸 원해? 집에서 쿡해. 쿡. 효리야, 무슨 소리야? 짜잔. 쌀로 만든 고추장. 청정원 순창. 금융은 누가 크리에이트 할 것인가? 크리에이트 위드 유 삼성증권. Haptic Pop, Razor Look, Xperia, T-Omnia. 오직 T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강의 드림팀. 인터넷선으로도 세상 바꾸지. 이제 브로드밴드 인터넷 줄넘기하지. 제주도 넘지 마껏 춤을 추면서 빙빙 돌기도 하지. 지금부터 색다르게 세상 바라봐. See the unseen SK 브로드밴드. 럭셔리 1.6 포르테. 대한민국을 바꾼다. 아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아니 젊은이 목숨은 소중한 거야. 3,000원밖에 없었어요. 뭐? 어디로 모실까요? 2,000원치요. 네? 쇼하면 된다. 쇼. Hello, can you hear me? Please don't go. Sky 10th Anniversary Project. 오마주. 달콤달콤해 빙그레 빙그레. 음악된 날씨는 빙그레 빙그레. 더위
사냥 시원해 그래 빙그레 너 사랑해 그래 빙그레 아이스크림 먹고 광동 옥수수요 V라인만 남기자. 연습이요? 아니요 아직. 지쳤죠? 자 게토레의 과학으로 더 오래 키플레인 게이터웨이. 특집 뉴스데스크 잠시 후에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